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29년을 일한 상담사입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분들의 자산과 노후 설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 특별히 큰 돈을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이 계속 줄어드네요. 관리비, 전기세, 약가. 매달 이것저것 나갑니다. 들어오는 건 연금뿐인데 나가는 건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주에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퇴직금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불안감을 저는 29년 동안 수백 명의 은퇴자분들에게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간단한 방법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를 알아봅니다. 뭔가 해야 이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29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큰 돈을 넣었다가 원금의 절반이 사라지고 후회하는 분들을요. 그리고 요즘은 더 심합니다. 시니어 전용 안전한 고수익, 정부 지원. 이런 그럴싸한 말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은행 다닐 때 이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고위험 투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돈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이 있던 시절처럼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입니다. 예금요? 그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잠깐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예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예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나 2년 만기로 넣고 만기되면 한꺼번에 받는 거지.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2년짜리 예금에 넣으면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동안 관리비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약값도 나갑니다. 그럼 어디서 메웁니까? 결국 다른 통장에서 돈을 또 빼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월 지급식 예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4천만 원을 넣는데 이자를 매달 나눠서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자동으로 찍히는 거죠. 현재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4천만 원을 연 4% 금리의 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면 한 달에 약 13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계산을 자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신 분이 2년 후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는데 그 2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통장에서 1,500만 원을 빼다 썼어요. 제가 계산을 해드렸더니 만약 처음부터 월 지급식으로 했다면 매달 15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2년간 총 3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예요. 같은 돈, 같은 은행, 같은 이자율인데 방식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금입니다. 은행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떨어지잖아요.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15.4%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건 약 1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2만 3천 원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3천 원이라고? 1년이면 약 28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8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말 큰 액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1억 원까지만 해당됩니다. 제가 은행에서 상담하다 보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려 5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세금을 떼인 분도 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5년 동안 세금으로만 약 120만 원을 내신 거예요. 비과세 신청만 했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왜 은행에서는 이걸 먼저 안 알려줄까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직원들도 바쁘고 모든 고객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고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가실 때 이 한마디만 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가능한가요? 단 이것만 말씀하면 직원이 바로 처리해줘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만약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거든요.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은행당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1억 5천만 원을 예금하려면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세요. 여러 은행에 나누세요.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월 지급식이 맞는지 확인. 은행 가셔서 상담 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 지급식이 가능한가요? 월 지급식이 아니면 다른 상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신청. 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비과세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됩니다. 셋째, 1억 원 이상이면 여러 은행에 분산. 1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누세요. 예금자 보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29년을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은퇴자분들을 봤습니다. 같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여유롭게 살고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매달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가 본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일 무서운 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였어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는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와서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실제 경험입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